이번 영상은 반드시 여러분도 영어가 될 수 있게 해줄 중요한 내용들만 모으고 모아서 준비해봤어요. 기초부터 영어를 배우려 하시거나 또는 독학으로 영어를 배우려 한다. 그리고 내가 나름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고 큰 성과가 없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하루 10분씩 매일 들어보세요. 이 영상 하나면 왕기초도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수직 상승시켜줄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이 어순을 몰라서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단어가 먼저 오고 또 그 다음에 단어는 무엇이 와야 하는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문장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오늘 배운 어순으로 정말 긴 영어 문장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 건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문제인데 우리가 실은 영어 단어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단어들을 알아도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단어들은 막 떠오르는데 어떤 단어가 먼저 오고 또 그 다음에 단어는 무엇이 와야 하는지, 이 어순을 몰라서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답답하셨던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그럼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보면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이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세요. 영어와 우리말 어순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어순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문장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우선 우리말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우리말은 조금 더 다양한 어순으로 말을 해도 된다는 점이에요. 어순을 좀 바꿔서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 7시에 한다 라고 해도 되고, 또 매일 7시에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이면 어떨까요? 우리말은 다양한 표현법이 존재하는 만큼 배우기 더 어렵겠죠. 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다행히도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따라오는 단어 플러스 플러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을 보면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거니까 주어에는 내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I가 와주고, 그리고 주어는 우리말로 또 은는 이가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동사가 와야 하는데 동사는 우리말로 뭐뭐다로 끝나면 동사예요. 이 문장에서는 공부하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study가 동사이기 때문에 I study, 나는 공부한다 가 되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잡아주면 일단 기본 틀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은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고도 자주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저녁 먹었어?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먹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주어를 생략하고 먹었어 라고도 우리가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죠. 또 뭐 하고 있었어? 라고 상대가 물으면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이렇게 주어를 자주 생략하고 말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영어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예요. 자, 그리고 이 주어 동사는 실은 이렇게 짧은 문장을 만들 때보다 긴 문장을 만들 때 더 중요해져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한다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I work가 되죠. 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일한다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한다니까 I hard work인가요? 아니죠. 영어는 주어 동사가 우선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단어가 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인 I work가 먼저 나와주고 그 뒤에 hard라는 단어가 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한다, I work hard. 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도 우리말 어순대로 그대로 영어 단어를 나열하면 I English study가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어 동사부터 먼저 잡아주면서 나는 공부한다, I stud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English는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면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플러스 라고 한 거고, 현재 I study English,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잡힌 상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영어는 아주 중요해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순서를 맞춰서 문장을 잡아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어순을 맞게 잡아주면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조금 어순이 틀려도 살짝 어색할 수는 있으나 소통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목적어 뒤에 오는 단어들도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릴 거지만 영어는 그만큼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잡는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우선 주어, 동사 순으로 영어 단어를 위치해 주고요. 그러면 주어 I, 동사 공부하다, study.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잡혔고 목적어에는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오면 되니까 영어가 와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7시에 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오면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at 7. 혹시나 I study at 7 English.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네,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자, I study, 나는 공부한다가 나왔어요. 그럼 목적어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만약 at 7을 넣어주게 된다면 나는 7시에 라는 것을 공부한다 라는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오는 단어들의 순서를 볼게요. 목적어 뒤에 오는 단어들은 플러스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먼저 나오고 그리고도 더 필요한 단어들이 있다면 목적어 뒤로 붙는다라는 의미에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목적어 뒤 첫 번째 플러스 자리에 at 7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플러스들의 어수는 장소와 시간 순으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나는 여기서 3일 전에 그를 만났다. 자,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주면 I met. 그리고 나는 만났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목적어에는 만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자, 이제 여기라는 장소와 시간이 남았죠? 그럼 뭐가 먼저 온다? 네, 장소가 먼저 오는 거니까 I met him here. 나는 여기서 그를 만났다. 3일 전에 3 days ago.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met him here 3 days ago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제임스는 어제 이곳에 그의 가방을 두고 갔다. 네, 주어에 사람인 제임스가 위치하고 동사에는 놓았다라는 뜻의 left가 오겠죠? 참고로 left는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사로는 놓다라는 뜻의 leave란 단어의 과거형도 돼요. 그럼 이제 목적어에는 무엇을 놓고 갔는지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의 가방이 오는 거고 마지막 남은 두 단어도 장소와 시간 순으로 이렇게 위치해주면 영어 어순에 맞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He left his bag here yesterday. 네, 이렇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장소와 시간 순으로 말한다. 자,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같은 요소가 여러 개가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시간 다음에 또 시간이 오는 거죠. 이런 문장처럼요.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매일도 시간 개념이고 7시에도 시간 개념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 순서로 가는 거예요. I study English. 다음에 at 7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everyday가 오는 거죠.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나는 작년에 매일 10시간 동안 일을 했다. 이 문장에는 작년에 라는 시간 개념과 또 매일이라는 시간 개념 그리고 10시간 동안이라는 시간 개념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시간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려울 것 없이 제일 작은 단위부터 어순을 잡아주면 되니까 제일 먼저 10시간 동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for이라는 단어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했다, 과거니까 I worked. 10시간 동안 for 10 hours. 그 다음 매일, every day. 마지막으로 제일 큰 단위인 작년에 last year. 그래서 나는 작년에 매일 10시간씩 일했어 라고 하면 I worked for 10 hours every day last year. 이 되는 거예요. 장소도 역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라고 하면 I met her. 다음에 at a cafe가 먼저 오고 in downtown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어 어순을 배워봤는데 우리가 진짜로 영어를 잘하려면 어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장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얼른 문장을 만들어 사용해보는 단계로 빨리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확실히 순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순서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I study English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만 뒤에 따라오는 at 7이나 또는 everyday는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인들도 I study English every day at 7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도 앞으로는 마음에 이 정도 여유는 가지고 영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놓칠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 어순이에요. 생각해보면 어순을 배우고 났더니 평서문 어순만 배웠다라는 느낌이 드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순을 배웠는데도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영어에는 평서문뿐만이 아니라 부정문과 의문문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내가 영어로 질문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하고 싶다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바로 부정문 어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정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평서문 어순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문도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플러스 순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대신 여기서 딱 하나만 바꿔줄 수 있으면 부정문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동사예요. 그럼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동사를 바꿔줘야 부정문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 일한다. I work every da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work라는 동사가 사용됐죠? 그럼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일한다라는 동사 앞에 do not을 위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do not work 일하지 않는다가 되면서 부정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평서문 어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정문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do not work는 세 단어로 된 표현이지만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여겨주는 언어 센스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do not work라는 하나의 단어, 또 가지 않는다는 do not go라는 하나의 단어. 이렇게요. 이래야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빨리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어려운 문장을 만들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평서문에서 동사만 바꿔주면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사 앞에는 do not 뿐만이 아니라 시제가 과거의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did not을, 그리고 미래는 will not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나는 매일 일하지 않는다. I do not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일하지 않았다. I did not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일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work every day. 그리고 나는 매일 일할 수 없다. I cannot work every day. 자, 여러분 동사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평서문과 부정문이 가능하고 거기다 다양한 시제별로 문장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바로 의문문 어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매일 일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앞에 do를 위치해주면 질문이 된다는 거죠. Do you work every day? 당신은 매일 일을 하시나요? 어려울 것 하나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게 이 do를 did not, will 또는 can으로 대체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시제별로 다양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부터 볼까요? 매일 일하셨나요? Did you work every day? 매일 일하실 것인가요? Will you work every day? 매일 일할 수 있나요? Can you work every day? 자, 그러니까 영어 의문문의 어순은 뭐다? do, did, will, can, 주어, 동사, 목적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더 자세한 의문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육하 원칙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매일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ork every day? 라는 의문문 앞에 왜라는 뜻의 why를 사용해 주는 거죠. 그럼 Why do you work every day? Why do you work every day? 왜 일을 매일 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왜 일하세요는 Why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는 Where do you work? 언제 일하세요? When do you work?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아셨죠? do, did, will, can을 사용해서 기본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 다시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더 자세한 의문문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육하 원칙은 do 뿐만이 아니라 did나 will, can 문장에도 응용이 되어서 더욱 다양한 의문문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긴 영어 문장 하면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어순의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긴 영어 문장이 필요하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키위엔 영어 시간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본 어순을 알면 이미 긴 영어 문장들도 만들 수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대부분 긴 영어 문장 하면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문법이나 어순이 복잡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영어 표현의 한계를 느끼면서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면서 긴 영어 문장에 대한 어순의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긴 영어 문장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들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정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영어로 여러 표현도 가능하고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과, 근데 문장들이 또 길고 그만큼 어순도 뭔가 복잡하고 어렵겠다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이 긴 문장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어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돼서 문장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 긴 영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우선 영어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플러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히 복습도 해볼 겸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주어에는 I가 오고 동사에는 나가지 않았다, didn't go가 와주면서 그 다음 목적어에는 밖에라는 뜻의 outside가 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단어 today가 뒤에 따라와 주면서 I didn't go outside today.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긴 문장은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두 개를 긴 하나의 문장이 되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긴 영어 문장은 짧은 문장 플러스 짧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나는 오늘 아팠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긴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I didn't go outside today.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문장이 하나 더 나와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파서 나가지 않은 거니까 나는 아팠다 라는 뜻의 I was sick 이라는 문장이 와주는 거죠. I didn't go outside today. I was sick.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남은 단어를 보니까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의 because가 있어요. 그래서 because를 나는 아팠다, I was sick 이라는 문장 앞에 넣어주고, 그러면 나는 아팠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I didn't go outside today because I was sick. 자, 이렇게 긴 문장은 사실 어려울 것 하나 없이 짧은 두 문장을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because 같이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를 앞으로 연결고리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연결고리 because를 사용해서 하나 더 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할 것 같아. 자, 이런 긴 문장을 내가 막상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한다 를 먼저 해줘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유가 되는 문장을 나중에 잡아주는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문장을 보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같이 놀지 못하는 이유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인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팁처럼 나중에 잡아주면 되는 거고, 우선 나는 오늘 밤 같이 놀지 못한다 라는 문장을 먼저 영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I can't hang out tonight.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 원어민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논다 라는 표현을 할 때 hangout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놀다 하면 우리는 플레이가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플레이는 뭔가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서 논다 또는 게임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는 문장을 잡아주면 되니까 because 다음에 I have a lot of work 라는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일이 많다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to를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to는 뭐뭐 할 이라는 뜻으로 to do라고 하면 해야 할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work to do는 해야 할 일. 자, 그럼 완성된 긴 문장을 한번 같이 말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할 것 같아. I can't hang out tonight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to do. 자, 이제 어느 정도 긴 문장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셨을 텐데 함께 만든 이 문장도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면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라고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보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된 평범한 문장 2개를 이어서 하나의 긴 문장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긴 문장은 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럼 더 다양한 문장들을 보면서 완벽하게 한번 감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 두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because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대표적인 연결고리들을 공개하면 because 외에도 if와 when, 그리고 before and after 이라는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영어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만큼 내 영어 실력도 한순간에 몇 단계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 버리는 건데 그럼 if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전화할게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단 2개의 짧은 문장부터 보면 내가 전화할게 라는 뜻의 I will call you 라는 문장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뜻의 I need your help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의 이 if라는 연결고리로 두 문장을 이어주면 하나의 긴 문장이 되는 거죠. 내가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만약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If I need your help. 자, 그리고 앞뒤 문장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If I need your help, I will call you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둘 중 뭐가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쪽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신 나는 If I need your help, I will call you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랑 다르게 I will call you if I need your help 이라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아 맞다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 주의해야 할 건 여기서 이렇게 if라는 연결고리만 옮기면 전혀 다른 뜻의 문장이 되니까 항상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과 연결고리는 이렇게 함께 세트로 움직인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연결고리는 when이에요. 이 when이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익숙하실 텐데 언제라는 뜻도 있고요. 하지만 또 연결고리로 사용될 때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일 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연결고리 when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대학생이었을 때 알바를 2개 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정답부터 보면 I had 2 part-time jobs when I was in college 인데 역시 이렇게 나는 대학생이었다 라는 문장과 나는 알바를 2개 했다 라는 이 두 문장을 when으로 이어주면서 하나의 긴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장도 역시 이렇게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줘도 같은 뜻이 돼요. 나는 대학생이었을 때 When I was in college, 알바를 2개 했었다. I had 2 part-time jobs.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우리말은 알바를 하다 라고 하는데 영어는 알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2개 하다는 가지고 있다. have가 나와주면서 have 2 part-time jobs가 되는 거고 이 문장에서는 알바를 2개 했었다니까 have의 과거인 had를 써서 I had 2 part-time jobs 라고 한 거죠. 좋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그녀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전화를 줄게. 이 문장도 영어로 하면 I will call you when she gets back 이 되는데 역시 내가 너에게 전화 줄게 라는 문장과 그녀는 돌아온다 라는 문장을 when으로 이어준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줄 표현은 돌아오다 라는 뜻의 get back이라는 동사 표현이에요. 돌아오다 라고 하면 컴백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get back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돌아온다 라는 문장을 she gets back으로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전화라는 뜻의 call 다음에 to를 넣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all 다음에는 to가 오면 안 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ill call you지 I will call to you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이 문장도 I will call you when she gets back 이라고 해도 되고 또 순서를 바꿔서 when she gets back, I will call you 라고 해도 된다. 자, 그럼 긴 영어 문장의 어순을 알아보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미리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 본 문장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처럼 부정문, 평서문이 하나씩 들어간 문장도 있고 두 번째 문장처럼 평서문, 평서문 이렇게 평서문이 2개 들어간 문장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when이 들어간 세 번째 문장도 평서문과 평서문이 합쳐진 문장이고요. 자, 그럼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셨을 텐데, 네, 당연히 You can't pass the test if you don't study.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패스할 수 없다 라는 이 문장처럼 필요하면 부정문과 부정문을 이어주면서 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오늘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의문문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어 어수는 평서문과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까지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진짜 어순을 제대로 아는 거고, 또 그때부터 영어가 쉬워진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의문문이 들어간 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 나는 커피를 마신다. I drink coffee. 나는 운동을 한다. I work out. 좋아요.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의 before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해주면 before I work out. 나는 운동하기 전에 라는 뜻이 되면서 문장이 완성이 돼요. 나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 I drink coffee before I work out.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쉽게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문장은 이렇게 평서문과 평서문이 이어진 문장인데, 예를 들어 나는 커피를 마신다 라는 평서문을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라는 부정문으로만 바꿔줘도 I don't drink coffee before I work out. 나는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라는 뜻의 문장이 돼요. 그리고 또 너는 커피를 마시니? 라는 의문문을 사용해주면 이렇게 의문문 평서문이 되면서 Do you drink coffee before you work out? 너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니? 라는 또 다른 뜻의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긴 영어 문장은 첫째, 짧은 문장 두 개를 이어주면서 만든다라는 사실과, 둘째, 그렇게 만든 긴 문장들은 또 한 번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의 응용을 통해 더욱 다양한 뜻의 문장들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들만으로도 정말 많은 긴 문장들을 만들 수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결고리 after이 들어간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퇴근한 후에 너에게 전화할게. 자, 우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퇴근하다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get off work 라고 하는데 실제로 원어민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면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after I get off work. 내가 퇴근한 후에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내가 퇴근 후에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after I get off work.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배운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원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긴 영어 문장들의 어순을 깔끔히 정리해 봤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긴 영어 문장이 필요하다, 항상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do you know him인가요? 아니면 are you know him인가요? 왜 영어를 하다 보면 do you인지 are you인지 이 부분도 헷갈리고, 또 때로는 I do not인지 I am not인지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나머지 반인 들어간 문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키위엔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do you go there인가요? 아니면 are you go there인가요? 또 영어를 하다 보면 I do not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 I am not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do not을 사용하고 언제 am not을 사용하는 건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어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나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반은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고 또 나머지 반은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면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 are you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는 거예요. Do you know him? Are you happy? 지난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은 이미 충분히 다뤄봤고,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나머지 반인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I'm happy, she is tired, we are family처럼 문장에 am, are, is가 들어간 영어 문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먼저 이 비동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다 이고, 이 비동사가 하는 일은 동사화예요. 쉽게 말해 이 비동사는 동사가 아닌 것들을 동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약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 문장이 완성될 수 없으니까 이때 비동사가 들어가서 동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정말 중요한 거고, 또 영어 문장은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비동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비동사는 총 몇 개다? 네, 원형을 꼭 포함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형인 비동사를 포함해서 be, am, are, is 이렇게 총 4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주어가 I면 B가 M으로 바뀌어주는 거고, 또 You면 Are로, 그리고 he나 she면 is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거 하나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영어 초보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 비동사의 뜻을 나는, 너는 또는 그는 이라고 할 때 이 는으로 알고 계시지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는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는 뜻이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피곤하다. I am tire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선 이 비동사 문장의 이해는 tired가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피곤하다 하면 tired, 바쁘다, busy, 행복하다, happy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tired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뜻이 피곤하다가 아닌 피곤한이 되는 거거든요. 피곤하다나 피곤하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은 짧은 문장이라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도 결국은 모든 비동사 문장의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꼴이 되면서 정작 중요하고 긴 문장이 나왔을 때는 틀리게 되고 또 영어 전체에도 혼동이 오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의 뜻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형용사란 말이 괜히 낯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형용사는 별게 아니라 바쁜 상태, 행복한 상태, 피곤한 상태처럼 그냥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뜻을 잡을 때는 뒤에 상태란 표현은 빼고 그냥 뭐뭐한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보통 우리말로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곤한, 바쁜, 행복한처럼요. 자, 그럼 I am tired 라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tired는 피곤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줘야겠죠. 영어 문장은 주어, 형용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요.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해 tired를 be tired, 피곤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만들어주면 주어에는 I가 오니까 B가 M으로 바뀌면서 I am tired 라는 비동사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주어 I, 동사 am tired. 그래서 I am tired예요.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I가 나 또는 나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 be tired가 피곤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다. 자, 어찌됐건 영어는 무조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줘야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비동사다. 자, 연습해 볼게요. tired가 무슨 뜻이다? 피곤한. 네, 좋아요. 그럼 be tired는 무슨 뜻이다? 피곤하다 라는 뜻이다. 그럼 happy는 또 무슨 뜻이다? 행복한. 그렇죠? 그리고 be happy는 행복하다란 뜻이 된다. 자, 한 번 더요. 바쁘다가 영어로 뭐다? be busy. 그럼 busy는 뜻이 어떻게 된다? 네, 바쁜 이라는 뜻이 된다. 자,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비동사 문장도 여기서부터는 일반 동사 문장이랑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오늘 바쁘다. 어순대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주어에는 I가 오고 동사에는 바쁘다, am busy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오늘이란 단어가 문장 뒤에 와주면서 I am busy today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바쁘다, I am busy today. 좋아요. 그럼 이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꾸는 법을 알아보고 그 예문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하다는 be happy고 그녀는 행복하다 라고 하면 she is happ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서문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부정문을 만들고 싶으면 be not이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she is not happy가 되는 거죠. 참고로 동사가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을 만들 때 do not go, do not eat, do not study 이런 식으로 do not을 사용하는데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do not이 아니라 be not이 오는 거죠.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 not happy. 의문문도 역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동사가 들어간 문장처럼 do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녀는 행복하다 라는 평서문에서 비동사인 is를 주어 앞으로만 빼주면 돼요. 그러면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she happy?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 not happy.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she happy?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 시제예요.
이 과거 시제의 경우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고 비동사인 am, are, is를 과거형인 was나 were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am과 is는 was로 그리고 are는 were로 바꿔준다. 그럼 조금 전에 만들어 본 문장들을 과거 시제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했다.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 not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She was not happy. 마지막 의문문,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she happy? 그녀는 행복했었나요? Was she happy?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문장에 비동사만 과거로 바꿔주면 과거 시제의 문장들이 된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것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재미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그것이란 뜻의 it이 와주고 동사에는 재미있다 라는 뜻의 is fun이 와주면 돼요. It is fun. 그리고 여기서 is만 주어 앞으로 이동해주면 그거 재밌어? Is it fun이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고 또 is를 was로 바꿔주면 그거 재밌었어? Was it fun? 이라는 과거 시제의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동사 문장도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을 다 만들 수 있어야 그만큼 더 다양한 영어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뭔지 주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문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Today was fun이나 The movie was fun처럼요. 자,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배워봤고 이제 우리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이 모두 가능해졌어요. 이 두 유형을 간단히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우선 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서문은 이미 go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고 동사가 들어간 부정문은 do not으로 그리고 의문문은 do로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장에 동사를 만들어주기 위해 비동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부정문은 be not 그리고 의문문은 be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왜 do you로 질문할 때도 있고 are you로 할 때도 있는지 아시겠죠? 문장에 동사가 있느냐 아니면 없어서 비동사가 대신 와야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부정문도 do not이 올 때가 있고 또 be not이 올 때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do you인지 are you인지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너 오늘 바쁘니?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busy는 형용사니까 정답은 are you busy today? Are you busy today? 다음 문장을 볼게요. 너 존 알아?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know는 동사이니까 정답은 do you예요. Do you know John? 자, 다음이요. 너 춥니? 이 문장은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정답은 are you예요. Are you cold? 자, 마지막이요. 그거 마음에 드니?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do you like it? 정답은 do you예요. 그거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it? 자, 이제 우리는 동사 문장과 비동사 문장을 둘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더 자세하고 다양한 표현의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이어 더 디테일한 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탐이 웃겨서 좋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단 두 개의 짧은 문장을 보면 나는 탐이 좋다 라는 뜻의 I like Tom 이라는 문장과 그는 웃기다 라는 뜻의 he is funny 라는 문장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의 이 because라는 연결고리로 이 두 문장을 이어주면 하나의 긴 문장이 되는 거죠. 나는 톰이 좋다. I like Tom. 그가 웃기기 때문에. Because he is funny. 자,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보면 첫 문장은 동사가 들어간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사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완성된 문장을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탐이 웃겨서 좋아. I like Tom because he is funny. 자,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아파서 올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정답부터 보면 he couldn't come because he was sick 인데 역시 이렇게 그는 올 수 없었다 라는 문장과 그는 아팠다 라는 이 두 문장을 because로 이어주면서 하나의 긴 문장을 만들어준 거죠. 역시 이 문장도 동사 문장과 비동사 문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장이고 또 시제도 과거이기 때문에 couldn't와 is의 과거인 was로 문장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아파서 올 수 없었다. He couldn't come because he was sick. 좋아요. 그럼 바로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나는 심심할 때 영화를 본다. 이 문장도 영어로 하면 I watch movies when I am bored 가 되는데 역시 나는 영화를 본다 라는 문장과 나는 심심하다 라는 문장을 when으로 이어준 거죠.
when이 연결고리로 사용될 때는 뜻이 언제가 아니라 뭐뭐 할 때 또는 뭐뭐일 때가 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또 bored는 심심한, 그러니까 지루한이란 뜻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비동사가 들어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기억하시죠? 연결고리가 들어간 문장들은 앞뒤 순서를 바꿔줘도 돼요. I watch movies when I'm bored 라고 해도 되고, 또 순서를 바꿔서 when I'm bored, I watch movies 라고 해도 된다. 물론 동사 문장과 또 동사 문장을 이어서 긴 문장으로 만들어줘도 되지만 영어의 반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인 만큼 동사 문장과 비동사 문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영어로 다양한 표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말을 길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게 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말을 길게 하고 싶으시다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말을 길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난감했던 게 상대방이 조금만 길게 영어로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전혀 영어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말을 걸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게 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어 길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영어로 자세히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이런 문장 말고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또 내 가방 봤니?보다는 너 테이블에 있던 내 가방 봤어? 라는 이런 표현들이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문장을 더 길게 말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e woman is my sister 이죠? 이렇게 간단한 기본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사 ing로 그 여자, The woman을 꾸며주기만 하면 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The woman talking 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주면서 The woman talking to Brian 이라고 하면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The woman is my sister,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해서 The woman talking to Brian is my sister 이라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The woman talking to Brian is my sister. 자, 그런데 여러분, 평서문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의문문도 똑같은데 너 그 남자 봤어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Did you see the man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남자를 동사 ing로 꾸며주면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 버스에서 자고 있던 남자 봤니?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자, 어떠세요? The man을 sleeping으로 꾸며주면서 자고 있던 그 남자 라는 표현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on the bus 라는 표현을 추가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 준 거고요. 너 버스에서 자고 있던 그 남자 봤어?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 문장에서 말을 길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명사를 그 뒤에 동사 ing로 꾸며준다. 명사 플러스 동사 ing.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몸을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인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원칙 하나만 알면 돼요. 모든 영어의 어수는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작은 것부터 큰 단위 순으로 문장을 늘려가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영어 어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봤는데 간단히만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말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가 있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라고 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 시간 단위인 at 7이 먼저 나오고 더 큰 시간 단위인 every day가 그 뒤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는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가 된다. 또 다음 문장을 볼게요. 나는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과 카페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죠? 당연히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시작하니까 I met her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역시 장소를 나타낼 때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I met her at a cafe in downtown. 이렇게 작은 단위의 카페가 먼저 나오고 더 큰 단위인 downtown이 나오는 거죠.
우리말은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라고 하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말하지만 영어는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말하며 문장을 늘려준다. I met her at a cafe in downtown. 자, 그래서 이 원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든 더 길게 늘릴 수 있는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예문들을 보면서 확실히 감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말로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역시 한국말은 방이라는 큰 개념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작은 개념인 자켓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빨간 자켓이 먼저 나오고 내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은 a red jacket in my room 이 되는 거죠. a red jacket in my room.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볼 건데 너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 봤니? Did you see a red jacket in my room? 너무 좋은 표현이 됐죠? 너 봤니? Did you see?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을. A red jacket in my room.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있는 내 가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우리말은 테이블이라는 큰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것인 가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말한다? 네, 영어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이니까 my bag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n the table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앞에 did you see만 붙여주면 너 테이블 위에 있는 내 가방 봤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너 테이블 위에 있던 내 가방 봤어? Did you see my bag on the table? Did you see my bag on the table?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명사 뒤에 동사 ing가 나와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명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다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뭔가 조금 더 부담스럽고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순서를 외우는 것보단 그냥 미국인들은 문장을 늘려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말해준다 라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엌에 있는 커피인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네, 작은 개념인 커피가 먼저 나오면서 coffee in the kitchen 이 되죠? 부엌에 있는 커피는 coffee in the kitchen. 좋아요,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부엌에 커피 있어.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부엌에 커피를 내려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한 맛이라는 거죠.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자, 강가에 있는 호텔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호텔이 먼저 나오고 그 주변에 더 큰 배경인 강이 나오겠죠? 강가를 영어로는 by the river 이라고 하는데 이 by는 옆에란 뜻도 있지만 또 근처란 뜻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호텔은 영어로 a hotel by the river 이 돼요.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는 강가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어요. He reserved the hotel by the river. 자,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다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reserve a hotel 이라는 표현도 충분하고요. 또 제가 영어는 여기서 문장이 더 길어져도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호텔을 예약하다라는 정석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He reserved a room at a hotel by the river. 정석으로 다 표현하자면 호텔에 있는 방을 예약한 거니까 reserve a room at a hotel 이 되는 거고요. 역시 이 문장도 a room이라는 제일 작은 단위부터 그 다음 크기의 호텔이 나오고 마지막 제일 큰 단위인 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나와도 순서는 계속 동일하다는 거죠. 자, 다음이요.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먹지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랑 저녁 약속을 잡으면서 내가 마침 좋은 식당을 알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 정말 유명해. 그럼 먼저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란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여기서 하나 알아둘 점은 우리는 내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사무실, 우리 아빠, 우리 가게라고 하는데 영어는 정확하게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식당은 the restaurant near our office가 아니라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가 되는 거죠. 우리말과 영어의 말투 차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봐야겠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 정말 유명해.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is so famous.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is so famous. 어떠세요? 이제 길고 디테일한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휴대폰 좀 줄 수 있니? 네, 정답은 뭐다? Can you give my cell phone on the table?
Can you give my cell phone on the table? 줄 수 있니? Can you give?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휴대폰을. My cell phone on the table. 자, 오늘은 말을 길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길게 하려면 결국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늘 배운 문장들은 모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짧은 기본 문장에서 여기나 여기를 늘려주면서 만들 수 있었던 문장이니까요. 아시겠죠? 말을 길게 하고 싶으시다면 꼭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시고요. 아직 기초가 약하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려드린 영어 시제의 비밀 영상을 꼭 보세요. 영어는 기본이 돼야 어려운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어엔 키위엔. 배우는 순서와 방법에는 지름길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의 영어가 두세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6배나 더 많은 표현들이 가능해졌다는 말이고.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언어 나눔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영어는 당연히 상당 시간을 꾸준히 연습해야 잘하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배우는 순서와 방법에는 지름길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2, 3년이 걸릴 것도 그 원리를 이해하면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바쁜 일상에서도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어가 빨리 늘 수 있게 해줄 방법 중 하나를 공개해 볼 건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의 영어가 두세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지난 영상까지는 짧은 기초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영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감이 좀 생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어휘력을 늘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어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는 우리 높은 기초 레벨 또는 기초 레벨에서는 단연코 여러 표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어휘력 패턴을 배워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간다. I go home 이라는 기본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보면 영어이긴 하지만 문장의 뜻이 너무 단조롭고 또 벌써부터 뭔가 아쉽게도 문장의 한계가 느껴지는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어휘력 패턴들을 배우면 나는 집에 간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집에 가야만 한다. 나는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 등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자, 이런 영어로 내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영어로 더 많은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나는 간다, 나는 일한다, 나는 공부한다, 나는 만난다. 이런 단조로운 표현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영어는 표현 하나마다 여러 가지 응용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나 일해, 나 일하는 중이야. 나 일해야 돼, 나 일할 수 있어. 나 일하고 싶어 등 이렇게 다양한 말을 영어로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누가 봐도 영어를 더 잘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보다 빠른 이해와 쉬운 설명을 위해 어휘력 패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어떻게 이 패턴들을 사용해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워볼 패턴들부터 보면 will can부터 시작해서 want to, need to, like to, 그리고 have to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패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느냐죠. 자, 그럼 제가 바로 하나씩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문장들이 가능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어휘력 패턴들은 모두 다 그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이 어휘력 패턴들의 위치는 모두 다 동사 앞이다. 한 번 더요. 패턴들의 위치는 어디다? 네, 바로 동사 앞이다. 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바로 문장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이렇게 I study English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기본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가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의 will을 동사 앞에 위치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I study English에서 I will study English가 되는 거죠.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I will study English.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기본 문장인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로 가볼게요. 공부를 한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로 가는 거니까 네, 이때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can을 동사 앞에 위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I can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I can study English.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will이나 can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 표현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문장 안에서의 그 위치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해 주실 점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문들을 길게 가져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어휘력 패턴들부터 집중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면 문장을 늘려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I will study English 라는 문장에서 everyday라는 단어 하나만 붙여줘도 네, 나는 매일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라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I can study English 라는 문장도 조금만 더 단어를 붙여주면 예를 들어 I can study English at 7 tomorrow. 이렇게 디테일하고 멋진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내일은 7시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 I can study English at 7 tomorrow.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앞부분을 먼저 확실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신경 써주는 것이 결국 나중에 좋은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에요. 좋아요.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문장은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예요. 이번 문장에는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뜻의 want to를 사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I study English에서 I want to study English.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역시 이번에도 동사 앞에 want to 패턴이 위치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want to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무엇을 하길 원한다도 되고 또 무엇을 하고 싶다도 되는 거예요. 원한다와 하고 싶다는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헷갈려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편하신 쪽으로 해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want to를 need to로 대체해 주면 이번에는 나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need to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I need to study English.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의 like to 패턴과 무엇을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의 have to가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동사 앞에 like to를 써서 I like to study English. I like to study English 라고 해주시면 되고 또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I have to study English. I have to study English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study English. I like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한다. I have to study English. I have to study English.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한 번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기초문장 I study English가 있고 여기서 will을 사용해주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I will study English. 또 can을 사용해주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 I can study English. 그리고 계속해서 want를 사용하면 I want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I need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I like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I have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어휘력 패턴들은 결국 동사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 어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집에 간다, I go home 이라는 기본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패턴을 사용해 만들어 볼 문장은 나는 집에 가고 싶다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want를 사용해서 I want to go home 이라고 해주는 거죠. 나 집에 가고 싶어, I want to go home. 자, 이번에는 집에 가야 하는데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해야만 한다는 뜻의 have to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하면 I have to go home. I have to go home. 자, 그리고 이게 되면 문장의 뒤에 단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주면서 I have to go home now. I have to go home now.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I have to go home tomorrow. 이렇게 tomorrow를 사용해주면 나 내일 집에 가야 돼 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I have to go home tomorrow. 좋아요. 그럼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번에는 I watch TV. 나는 TV를 본다 라는 기본 문장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패턴을 사용해서 TV를 보다 라는 이 표현을 다양하게 응용해 볼 건데 나는 TV를 볼 거야 라고 하면 네, I will watch TV가 되는 거죠. 나는 TV를 본다, I watch TV. 나는 TV를 볼 것이다, I will watch TV.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주말인데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남편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쉬고 싶은 마음에 그냥 TV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남편 입장에서는 영어로 I want to watch TV 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No, you cannot watch TV. TV 보는 건 안 돼. 당연히 주말에 TV만 보는 걸 좋아하는 아내는 없으니까요. 자, 나는 TV를 보고 싶어. I want to watch TV. 안 돼. TV는 볼 수 없어. No, you cannot watch TV.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능력은 어떤 새로운 영어를 하나 배우면 그냥 그 하나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응용해서 다양한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와 연습 방법이에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그럼 오늘은 미처 다루지 못한 부정문과 의문문의 어휘력 패턴 활용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휘력 패턴 마무리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소 3배 이상의 영어 표현들이 더 가능해지실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영어로 대화가 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키는 네,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언어 나눔 Q&A 준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어휘력 패턴 마무리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한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또 무엇을 하길 원한다, 그리고 할 필요가 있다 등 영어로 이렇게 다양한 응용 표현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이 이게 다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저와 함께 하고 나시면 최소 3배 이상의 영어 표현들이 더 가능해지실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영어로 대화가 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키는 이 평소문뿐만이 아니라 부정문과 의문문까지 모두 다 되게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내가 점심을 먹지 않았다 라는 이 부정문을 만들지 못해서 점심을 먹지 않고도 그냥 상대방에게 점심을 먹었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어휘력 패턴들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한 복습을 위해 지난번에 배운 평소문들이 이렇게 화면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사 앞에 위치한 어휘력 패턴만 바꿔주면서 다양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화면의 평소문들은 문장의 어느 위치가 바뀌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이 가능했죠? 네, 동사죠. 그렇듯이 이 부정문도 역시 동사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동사 외의 다른 단어들은 모두 그대로인 거죠. 자, 그럼 부정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 영어 공부 안 해. I do not study English. I do not study English. 이렇게 do not을 동사 앞에 제대로 위치해주면 바로 부정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do not을 또 did not으로 바꿔주면 I did not study English. 이렇게 과거 시제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I did not study English. 다음 문장이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I will not study English. I will not study English. 미래니까 이렇게 will의 부정인 will not이 와준 거고, 또 만약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cannot을 사용해서 I cannot study English today. I cannot study English today. 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할 수 없어. I cannot study English today. 자, 이렇게 하면 현재, 과거, 미래까지 시제별로 부정문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패턴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을 만들 건데, 그러려면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라는 이 평서문에서 이렇게 do not을 사용해 I do not want to study English. I do not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고 싶다, want to. 하고 싶지 않다, do not want to. 줄여서 don't want to. 자, 다른 문장들도 똑같겠죠? I have to study English에서 I do not have to study English 라고 하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부정문이 되는 거고, I need to study English도 역시 I do not need to study English 라고 해주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이렇게 I do not like to study English 라고 해주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돼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평서문들을 부정문으로 바꿔봤어요. 그럼 이제 의문문을 다뤄볼 차례인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을 키우실 수 있게 몇 가지 문장들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와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I don't talk to him. 기본 문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이란 뜻의 anymore를 추가해주면 나는 더 이상 그와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don't talk to him anymore. I don't talk to him anymore.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제 나는 그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떤 패턴을 사용해 주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want to의 부정인 don't want to를 사용해 주면 되죠. I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I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다음 문장은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의 당신은 거기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떤 패턴을 사용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의 don't have to예요. You don't have to go there.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상대방에게 거기 안 가도 돼요 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영어로는 you don't have to go there 이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다음 문장은 그는 혼자서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려면 like to의 부정인 don't like to를 사용해 줘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게,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이번에는 he, 그러니까 3인칭이 나왔기 때문에 don't를 doesn't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혼자서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는 he doesn't like to eat alone. He does not like to eat alone. 그리고 만약 3인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부정문에서 의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을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평소문에서 시작해서 의문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뭘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감을 주기 위해서 주어도 이번에는 I에서 U로 바꿔 놓았어요. 의문문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은 주어 앞에 이렇게 do, did, will, can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어 공부하니? Do you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했어? Did you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할 거니? Will you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할 수 있어? Can you study English? 자, 이렇게 평소문에서 시작하면 간단히 주어 앞에 do, did, will, can만 위치해 줌으로써 기본 의문문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배운 어휘력 패턴들을 사용해 주는 거죠. 자, 볼게요. 우선 너 영어 공부하니? Do you study English? 라는
기본 의문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 영어 공부하니 대신 너 영어 공부하고 싶니라고 묻고 싶으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의 want to를 사용해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라고 하는 거죠. 너 영어 공부하고 싶어?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자, 같은 방식으로 너 영어 공부해야 돼? 라고 물으면 Do you have to study English? Do you have to study English? 가 되는 거고 또 너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하면 네, Do you like to study English? 가 되는 거죠. 영어 공부해야 돼? Do you have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study English?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will, can, want to, have to, need to, like to. 이렇게 영어의 필수가 되는 6가지 패턴을 배웠고 이 말은 곧 앞으로 이제 우리는 study라는 동사 하나로도 정말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어휘력 패턴이 6개니까 이 패턴을 사용한 평서문이 6문장, 그리고 또 부정문도 6문장, 마지막으로 의문문도 6문장.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아는 동사 하나로도 이제 최소 18문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최소란 표현을 써서 의아해 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함께한 의문문도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응용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want to 패턴이 사용된 이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라는 문장만 봐도 여기서 육하 원칙을 사용해주면 너 언제 영어 공부하고 싶어? When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어디서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Where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너는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니? Why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등 이렇게 육하 원칙을 사용한 더 자세한 질문도 가능하니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당연히 이 육하 원칙은 want to라는 패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휘력 패턴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tudy라는 동사 하나만 알아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장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할 수 있는 표현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우는 순서와 방법에는 지름길이 존재한다고 한 거예요. 무작정 단어부터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어 문장의 틀을 먼저 이해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변화를 줘야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파생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금 여러분께 제일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걸 알고 문장을 만드실 수 있으면 더 이상 기초가 아니에요. 그럼 의문문도 몇 가지 문장만 더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 그러려면 먹고 싶니? 라는 기본 의문문을 만들어 줘야겠죠? 먹고 싶니?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eat? 자, 그리고 이제 육하 원칙을 사용해 주는 거죠.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는 거니까 what을 사용해서 What do you want to eat? 자, 무엇을 먹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eat? 좋아요. 그리고 점심으로라는 표현을 마저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점심으로는 영어로 for lunch라고 해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라고 하면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짝만 응용해서 for lunch 대신 for dinner이라고 하면 저녁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이해되시죠? 이렇게 기본 의문문을 먼저 만들고 또 필요하면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더 자세한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eat? 언제 먹고 싶니? When do you want to eat? 어디서 먹고 싶니? Where do you want to eat? 이렇게요. 좋아요. 그럼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왜 너는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거니? 자,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만 한다인 have to 패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선 너는 일을 해야 한다. You have to work. 이렇게 평서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 앞에 do를 위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 Do you have to work? 일해야 돼? 라는 기본 의문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본 의문문 자체로도 이미 좋은 문장이고 또 꼭 쓰일 수밖에 없는 필수 문장이라는 거예요. 꼭 육하 원칙이 들어간 의문문들만 화려하고 좋은 문장들이 아니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의문문들을 먼저 확실히 잡아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일을 해야 하냐고 묻고 싶은 거니까 why를 기본 의문문 앞에 위치해 줘야겠죠? 그래서 why do you have to work? 왜 일을 해야 하는 거니? Why do you have to work?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라는 표현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일요일에 라는 표현은 영어로 on Sunday이고 그래서 Why do you have to work on Sunday? 아니 왜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거야? Why do you have to work on Sunday? 아시겠죠? 그리고 요일 앞에는 이 on을 넣어주면 무슨 요일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on Monday, 화요일에 on Tuesday. 여러분이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영어가 빨리 늘 수 있게 지금 10분을 투자하셔서 평생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뤄볼 이 내용은 전체 영어의 반이나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적어도 몇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 될 텐데 지금 10분을 투자하셔서 평생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어로 어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단연코 여러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휘력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휘력 패턴이란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해 주면서 우리가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문장의 뜻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집에 간다 라는 뜻의 I go home 이라는 기본 문장에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의 want to 패턴을 사용해주면 I want to go home 이 되면서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have to를 사용해주면 나는 집에 가야만 한다. I have to go home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우리가 영어가 되려면 이 어휘력 패턴은 정말 필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 영어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은 I go to work나 I watch TV처럼 동사가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문장은 I am really tired 또는 she is very busy처럼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미 다양한 영상들로 다뤄드렸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어휘력 패턴들은 바로 비동사가 들어간 어휘력 패턴들이에요. 네, 맞아요. 영어는 동사가 들어간 패턴과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으로 나뉘어요.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영어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사 앞에 위치해주는 어휘력 패턴들도 동사가 들어간 패턴들과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들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지난번에 배운 패턴들은 want to, need to, like to, 그리고 have to, try to로 이렇게 동사가 들어간 패턴들이었고 오늘 배울 패턴들은 be ing, be going to, 그리고 be able to 이렇게 패턴 안에 비동사가 들어간 것들이죠. 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휘력 패턴들은 동사가 들어간 패턴들과 비동사가 들어간 패턴들로 나뉜다. 좋아요. 그럼 이제 영어의 나머지 반인 비동사가 들어간 어휘력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기본 문장인 I go home, 나는 집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문장에서 오늘의 첫 번째 패턴인 be going to를 사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영어로 I am going to go home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I go home, 나는 집에 간다 해서 I am going to go home, 나는 집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어휘력 패턴 하나면 전혀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 be going to 패턴은 will처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정말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패턴 중 하나예요. 그리고 구어체로 미국인들이 진짜 대화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be going to를 줄여서 be gonna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줄여서 발음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차이를 느껴보세요. I am going to go home. 시작. 네, 그리고 이번에는 I am도 am으로 줄여서 건어로 다시 말해볼게요. I'm gonna go home. 따라해보세요. I'm gonna go home. 어떠세요? I'm gonna go home이라고 말하니까 더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I'm going to보다 I'm gonna go, I'm gonna eat, I'm gonna watch, I'm gonna sleep 이렇게 비건어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비건어 패턴을 활용해서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비동사 패턴이에요. be able to. 이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패턴일 텐데 우리가 아직 이 패턴의 뜻은 모르지만 그래도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장은 만들 수 있어요. I go home에서 패턴만 동사 앞에 위치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I am able to go home. 재밌죠? 뜻은 몰라도 문장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문장을 만들 때는 단어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be able to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can과 뜻이 같아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역시 I am able to go, I am able to make, I am able to help처럼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패턴을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다음 패턴이요. 이번 표현은 대표적인 비동사 패턴인 BING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제일 친숙한 영어 표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진행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할 거예요. 자, 이 BING 패턴은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인데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표현인 만큼 또 잘못 알고 계셔서 틀리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표현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한 끗 차이로 틀리시거든요. 제가 현재 진행형이나 뭐뭐 하는 중이다가 영어로 뭐죠?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ing라고만 하시는데 이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be가 빠진 ing는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전혀 다른 영어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둘째, 이렇게 be가 들어가야지만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는 비동사 패턴에 be가 없으니까 문장을 만들어도 be가 빠진 incomplete sentence. 그러니까 즉 완성되지 않은 틀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어를 하실 때도 예를 들자면 I eating lunch, I studying English 이렇게 be를 빼먹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러면 틀린 영어예요. 이 be 하나의 차이가 영어에서는 크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니까 제대로 사용하셔서 다양한 BING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에 간다, I go home. 나는 집에 가는 중이다, I am going home. I'm going home. 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팁 하나. 우리말로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하던 또는 나 집에 가고 있어 라고 하던 결국 둘 다 같은 BING 문장이니까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일상에서 매일 쓸 수밖에 없는 필수 중에 필수가 되는 비동사 패턴들을 배워봤어요. 우리가 이 패턴들을 모르고서는 영어로 대화가 될 수 없는 만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단어들과 오늘 배운 패턴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오늘은 미처 다루지 못한 비동사, 부정문, 의문문 포함 그동안 배운 동사 패턴들과 비동사 패턴들의 총정리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저와 끝까지 하시고 나시면 최소 3배는 더 많은 영어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실 거란 점이에요. 3대 비동사 패턴 그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언어 나눔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3대 비동사 패턴 그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의 be going to와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뜻의 be able to 그리고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의 BING를 배워봤어요. 자, 뜻만 봐도 왜 원어민들이 매일 쓸 수밖에 없는 패턴들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영상을 저와 끝까지 하시고 나시면 최소 3배는 더 많은 영어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실 거란 점이에요.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정말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평소문뿐만이 아니라 부정문과 의문문도 모두 다 할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그럼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영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3대 비동사 패턴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복습을 위해 지난번 평소문들이 이렇게 화면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동사 앞에 어휘력 패턴들만 바꿔주면서 다양한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나는 집에 갈 것이다. I am going to go home. 나는 집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 I am able to go home. 나는 집에 가는 중이다. I am going home. 자, 그럼 이제 이 평소문들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는 비낫으로 부정문을 만들어주고, 또 의문문의 경우에는 be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be going to 패턴을 활용한 문장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집에 갈 것이다. I am going to go home. 줄여서는 I am gonna go home 이라고 배웠는데 문장에 비동사가 있죠? 그럼 다른 단어들은 모두 그대로 있고 이 비동사인 am만 am-not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I am gonna go home에서 I am not gonna go home. 이렇게 be not이 나와주면서 나는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문이 완성되는 거죠. I am not gonna go home. 좋아요. 다음은 의문문이에요. 이 의문문의 경우 주어가 I가 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U로 바꿔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평소문의 경우 이렇게 You are gonna go home 이라는 문장이 되는데 여기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동사의 R을 주어 앞으로만 이동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re you gonna go home? 이 되면서 너 집에 갈 거야?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죠. Are you gonna go home? 어떠세요? 문장의 어느 위치에서 변화가 오는지를 배우니까 정말 쉽죠? 그럼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나는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I am not gonna go home. I'm not gonna go home. 다음은 의문문이요. 너 집에 갈 거니? Are you gonna go home? Are you gonna go home? 좋아요. 그럼 다시 be able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뜻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문장으로 한번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I am able to speak English. 저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평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문을 만들어 주려면 I am not able to speak English 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be not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의문문을 볼게요. 이 의문문은 다시 평소문 기준에서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이동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am을 I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Am I able to speak English? 라는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Am I able to speak English? 자, 평소문, 부정문, 의문문을 한 번에 보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에 비동사가 있으면 부정은 be not으로 그리고 의문문은 be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를 she로 한번 바꿔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e나 she가 주어로 오면 be는 is가 되죠. 그러니까 평소문은 she is able to speak English. 부정문은 she is not able to speak English. 그리고 마지막 의문문은 is she able to speak English? 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의 being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키위엔 영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I am watching 키위엔 이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나 키위엔 보고 있어 라는 평소문은 I am watching 키위엔 이 되는 거고 또 나는 키위엔을 보는 중이 아니야 라는 부정문은 I am not watching 키위엔 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의문문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 키위엔 보고 있니? 라는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답은 Are you watching 키위엔? 이에요. 너 키위엔 보고 있어? Are you watching 키위엔? 자, 이제 여러분은 동사 패턴에 이어 이 비동사 패턴들도 평소문, 부정문, 의문문이 모두 다 가능해진 거니까 마음껏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비동사 패턴들도 오늘 배운 문장들과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휘력을 늘려주는 중요한 패턴들을 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수영만 시리즈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at, in, on.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전치사들을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키노피 여러분. 준쌤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이 전치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이 전치사란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이 전치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at, in, on 이렇게 세 가지 단어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세 단어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막상 문장에 사용하려고 하면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있다를 영어로 하면 I am at school일까요? 아니면 I am in school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at이나 in의 뜻을 생각해보면 둘 다 맞는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전치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전치사들을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전치사를 배우기 전에 전치사가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와 또 영어 전체에서 이 전치사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전치사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이 중요한 마음가짐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전치사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전치사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노력하는 영어에서 메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치사들이 영어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 생각보다 덜 중요하고 크지 않은 애들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쉽게 말해 거기에 꽂혀서 불필요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자주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치사는 영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치사가 문장 안에서 위치하는 곳을 보면 중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온 뒤에 그 뒤에 가서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어민들과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중요한 동사를 틀리거나 아니면 시제를 못 잡고 또 어순이 틀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치사를 틀렸다고 우리가 하려는 말이 크게 와전이 되거나 또는 이상한 영어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전치사는 여러분이 크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다 배우신 다음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치사를 틀렸을 때 내 영어가 이상하게 들리고 또 원어민들과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좀 더 편히 이거 틀린다고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전치사들을 대해주세요. 그럼 훨씬 더 빨리 영어가 늘고 전치사도 기존보다 쉽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치사에 왜 꽂히게 되었는지를 또 알아봐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전치사를 배운 잘못된 방법과 연관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전치사를 배우면 해당하는 전치사의 뜻만 외워서 문장에 사용해 보려 하거든요. 예를 들어 at은 어디에서 또는 어디에고 in은 뭐뭐 안에 또는 뭐뭐 안에서 그리고 on은 뭐뭐 위에다로 외우는데 이러면 영상 초반에 드린 예문들처럼 헷갈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전치사의 뜻은 상황별로 또 바뀌는 거니까요. 이러니 별것도 아닌데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뭔가 전치사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데 전치사는 상황별로 공부해야 헷갈리지 않고 쉽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소나 시간 또는 이동수단별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 주는 게 그 방법인 거죠. 자, 그럼 다시 I'm at school과 I'm in school로 돌아와서 나는 학교에 있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I'm at school이 맞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또 반면에 내가 교실에 있다라고 할 때는 in을 써서 I am in the classroom 이라고 해요. I am in the classroom. 자, 학교에는 교실도 있고 교무실과 화장실 그리고 체육관과 운동장 등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전체를 학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t은 장소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반면에 in은 전체 장소 안에 특정한 공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직장이야 라고 할 때는 I'm at work가 되는 거고 또 직장 안에서 회의실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I am in the meeting room이 되는 거죠. I am at work, I am
in the meeting room.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친구가 어디냐고 물어서 나 집이야 라고 영어로 대답을 하려 해요. 자, 이때는 I am at home일까요? 아니면 I am in home일까요? 네, I am at home이 정답이에요. 집이라는 전체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at을 써준 거고, 만약 집 안에 있는 거실이나 또는 내 방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in을 써서 I am in the living room. 나 거실에 있어라고 하거나 I am in my room. 나 내 방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나 거실이야, I am in the living room. 나 내 방에 있어, I am in my room. 자, 이제 왜 위치나 장소를 나타낼 때 이 at과 in이 둘 다 사용되고 또 이 둘이 다르게 사용되는지도 아시겠죠? at과 in은 전체적인 공간이냐 아니면 그 안에 특정적인 공간이냐로 나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나 학교에 있어. I am at school. I am at school. 나 교실이야. I am in the classroom. I'm in the classroom. 나 직장이야. I am at work. I am at work. 나 회의실이야. I am in the meeting room. I'm in the meeting room. 나 집에 있어. I am at home. I am at home. 나 거실에 있어. I am in the living room. I am in the living room. 네, 오늘은 이렇게 왜 우리가 그동안 전치사가 헷갈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고 또 올바른 공부법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어요.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별로 쓰임새를 알아야 쉽게 전치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조금 틀린다고 내 영어가 이상해지거나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편히 문장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전치사들을 배워보기 시작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 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계적인 언어 나눔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첫 시간에 이어 전치사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계적인 언어 나눔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첫 시간에 이어 전치사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치사는 전체 영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이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틀려도 원어민들과 소통하는데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즐겁게 전치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집에 작은 액자가 하나 없다고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죽고 또 더 이상 집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치사도 그 액자랑 똑같아요. 자, 하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이 전치사들을 쉽게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복습으로 전체적인 건물이나 장소는 at, 그리고 그 안에 특정한 공간을 나타낼 때는 i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는 I am at home 이고, 그 안에 있는 거실이나 화장실 또는 방에 있다는 in을 사용해서 I am in the living room 또는 I am in the bathroom 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 집에 있어는 영어로 뭐다? 네, I am at home. 그럼 나 부엌에 있어는 영어로? 네, I a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서 나 친구네 집이야 라고 하면 I am at my friend's house 라고도 할 수 있는데, I am at my friend's house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at the library, 공항에서 at the airport, 학교에서 at school, 집에서 at home, 그리고 회사에서 at work, 식당에서 at the restaurant. 자, 그리고 전치사 in이 들어간 표현들을 보면 교실에서 in the classroom, 회의실에서 in the meeting room, 또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화장실에서 in the bathroom, 그리고 부엌에서 in the kitchen, 침실에서 in the bedroom.
좋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왜 집에 있다는 I am at home인데 거실에 있다는 I am in the living room으로 더가 들어가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I am in the 대신 I am in a living room 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영어로 나 거실이야 라고 할 때 어를 사용해서 I am in a living room 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더하면 우리말로는 그 사람 할 때 그나 그 무엇 할 때 그 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와 더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 부분도 영상의 메인으로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더로 돌아와서 이 더의 가장 비중이 높고 큰 쓰임새는 바로 우리말로 그라는 뜻의 더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은 더의 80% 이상의 쓰임새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I am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하면 마치 나는 그 거실에 있어 라는 느낌인데 바로 상대와 내가 둘 다 아는 우리 집 거실 그 거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더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를 해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나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이 거실은 어떤 거실이죠? 근데 당연히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지금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우리 집 거실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둘 다 알고 있는 그 거실이란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어디야 라고 묻는데 I am in a living room 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의 거실에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게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거실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의 거실에 있다고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상한 영어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가 엄마하고 찾으면 엄마 방에 있어 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I am in the bedroom 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죠? 식당이나 호텔에 가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때도 더를 사용해서 Where is the restroom? 당연히 내가 식당에서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으면 식당 안이나 식당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묻는 거고 상대방도 또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당연히 그 화장실이 되면서 더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is the restroom?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와 더 그리고 my까지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죠. 그래서 That is a car 이라고 하면 저것은 하나의 차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어 자리에 더가 와서 That is the car 이라고 하면 저게 그 차야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자리에 my나 또는 your처럼 누구의 이라는 표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That is my car 이라는 문장이 되고 저게 내 차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와 더 그리고 my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맞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모두 다 문장 안에서는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도 That is a my car이나 That is the my car처럼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어와 더의 차이는 깔끔히 정리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3대 대표 전치사 at, in, on의 마지막인 o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on은 뭐뭐 위에 라는 뜻이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닿는 표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여도 되고 가로여도 되는데 이 표면에 닿아 있어서 그 위에라는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럼 책상 위에 있는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가 놀러 와서 핸드폰을 어디에다 두고 찾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친구의 핸드폰이 책상에 있는 걸 본 거죠. 네 핸드폰 책상 위에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책상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이 책상이라는 표면 위에 핸드폰이 붙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on을 사용해서 Your phone is on the desk 라고 하는 거죠. Your phone is on the desk. 자, 그리고 여기서도 a desk가 아니라 the desk죠. 뭐냐? 우리 집에 있는 그 책상 위를 말하는 거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벽에 멋진 그림이 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정답부터 드리면 There is a nice picture on the wall 이에요. There's a nice picture on the wall.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왜 위에라는 뜻의 on을 사용해서 쓰는 건지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on은 가로로 된 표면뿐만이 아니라 세로로 된 표면 위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벽 위에 멋진 사진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 There is a nice picture on the wall 이라고 하는 거죠. 이 on은 뭐뭐 위에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표면 위에 라고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원어민들은 같은 이유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붙었을 때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라고 해요. 얼굴에 뭐 묻었다.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얼굴이라는 표면 위에 뭐가 묻거나 붙은 거니까 on을 사용해서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라고 하는 거죠. 얼굴에 뭐 묻었다.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자, 그리고 여러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본다면 우선 첫째, 이 picture이란 단어는 사진이란 뜻도 되지만 그림이라는 표현도 돼요. 그리고 둘째, 뭐뭐 위에라고 하면 또 이 above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above는 표면 위에가 아니라 표면에서 떨어져 있는 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on은 이런 그림이라면 above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어. Your phone is on the desk. Your phone is on the desk. 벽에 멋진 그림이 있어요. There is a nice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a nice picture on the wall. 얼굴에 뭐 묻었다. There's something on your face.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네, 오늘은 이렇게 전치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at, in, 그리고 on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어요.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그 쓰임새를 알아야 정말로 쉽게 전치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전치사들을 다룬 영상들을 올려드릴 생각이니까 놓치시지 않게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